기업금융의 2회 2 4주째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에 올리면 여러분들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 자료 게시판에 올렸어요. 여기 필독이라고 써있죠. 출석 및 온라인 강의 관련이라고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 혹시 수업 관련해서 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거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뭐 쪽지 같은 거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수정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저한테 피드백을 보내주시고 일단 전에 올렸던 그 영상에서 렉이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뭐야 여러분들 강의 포털 시스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게 되죠. 스트리밍 동영상을 제가 이제 플레이 해보면 동영상이 엄청 끊기더라고요. 특히 저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필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상이 뭐랄까 버퍼링은 아닌데 막 있죠. 왜 막 0.1초 간격으로 똑똑똑 끊어지는 막 사람이 막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서 어떤 학생들은 무섭다고 차라리 예, 제가 나오는 화면을 끄고 하는 게 어떻겠냐 무섭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녹화한 원본 동영상 그렇지 않거든요. 원본 동영상 되게 매끄럽게 잘 나오는데 아마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이제 서버에 동영상을 올리게 하고 그 서버에 있는 동영상을 이제 링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서버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디코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지 글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서버에 너무 접속이 폭주해서 그렇게 된 건지 뭐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서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널 링크가 있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좀 쑥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찍었던 거 3주째까지 강의했고 오늘이 4주째 강의죠. 1주, 2주, 3주 강의를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 3주째 강의를 살짝 길게 했는데 앞에 1주, 2주를 제가 짧게 했으니까 3주째는 살짝 길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올렸는데 뭐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참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실 때는 반드시 화질을 좀 고화질로 보세요. 1080으로 해서 보면 제일 좋고 720 최소한 720으로 봐야지 필기가 제가 이제 3주째 강의에서는 필기를 많이 했는데 필기가 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아마 화질을 저화질로 해서 보면 그게 잘 안 보일 겁니다. 반드시 고화질로 꼭 보시고 참 중요한 거는 3주째까지는 온라인 강의가 이제 이미 제가 게시판에 업로드를 했잖아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버에 업로드한 링크를. 그래서 그 동영상을 봐야지 학생들이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 올린 유튜브 채널 있죠. 이 유튜브 채널에 가서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풀 플레이를 때려도 출석하고는 무관합니다. 출석이 안 되고 여러분들 출석 인정 받으려면 학교 게시판 강의 여기 보면 온라인 강의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서 이걸로 보셔야지. 여기 들어가서 이제 클릭해서 보셔야지 그게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주까지는 반드시 온라인 강의 게시판에 링크된 동영상을 직접 플레이하시고 만약에 그 동영상 보기가 불편하다, 영상이 뚝뚝 끊겨서 보기가 불편하다면 그러면 그거 그냥 플레이해서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출석만 인정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 강의는 유튜브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영상이 매끄럽게 잘 나오니까요. 유튜브 가서 보시고 일단 지금 제가 올리는 강의 4주째 수업부터는 온라인 강의 게시판에 유튜브 영상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대신할 거예요. 즉 요약하면 1, 2, 3주째 수업까지는 1, 2, 3주 수업까지는
온라인 강의 게시판에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들 여기 온라인 강의 여기 탭에 들어가서 거기 링크되어 있는 동영상을 직접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꼭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플레이해야 출석으로 인정을 받고, 동영상 보고 여러분들 실제 공부하는 거는 유튜브 가서 보셔도 무관하다. 다만 이 온라인 강의에 떠 있는 그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지 않고 유튜브만 가서 보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4주째 수업, 그러니까 오늘 수업, 지금 수업부터는 제가 유튜브만 올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들어가서 아마 유튜브 영상 링크에서 보면 그게 출석으로 인정될 겁니다. 아마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아마 될 거예요. 그 제가 학교에 물어봤거든요. 본부에 물어봐서 한 거라서 아마 잘 될 건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출석 인정받는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면 여러분들 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출석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제가 어떻게든 뭐 다 잘 처리되게 해줄 테니까 네,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은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양질의 동영상을 보면서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요즘 학교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요. 요즘 꽃놀이 하러 많이들 커플들 엄청 많고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은 제가 커플들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네, 커플들만 보면 네, 끓는 물이래. 하여튼 저는 좀 학교가 이제 학교에서 외부인 출입도 막고 있고 지금 차량은 아예 통제하고 있거든요. 교직원 차량만 이제 그 출입이 가능하고 외부 차량은 막고 있어요. 근데 외부 차량은 막고 있는데 이제 걸어 들어오는 건 막지를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뭐 동네 아주머니들도 많이 오시고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꽃놀이를 많이 왔는데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그 강의 출석률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아직 동영상을 다 안 본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그 출석이 인정받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예, 그 날짜 전까지 출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을 플레이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꽃놀이 하러 많이 왔는데 벚꽃 막 사진 찍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과연 출석은 하고 와서 사진 찍고 노는 건지 그게 좀, 왜냐면 제 수업은 들은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다른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출석률이 되게 높대요. 근데 제 수업은 별로 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생들이 재밌는 강의를 먼저 다 보고 재미없는 거 자꾸 뒤로 미루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너무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러다 날짜 지나면 출석으로 인정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빨리 네,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출석 인정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주째까지, 그러니까 즉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온라인 강의를 하는 걸로 지금 학교에서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4주째 수업인데 앞으로 3주 더 5, 6, 7주째까지 온라인 강의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온라인 강의 7주까지 한다는 건 8주째는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다른 학교 보면 서울대나 뭐 지금 아까 뉴스에 보니까 서울대, 이화여대 다 이번 학기 통째로 온라인 강의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는데, 아마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학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자, 어쨌든 저는 그 일단 7주째까지 온라인 강의를 하고, 만약에 학교에서 8주째부터는 오프라인 한다 그러면 저는 중간고사를 8주째 볼 예정이고, 만약에 7주 넘어서까지 8주, 9주, 10주 가도록 계속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된다면 저는 일단 중간고사는 안 볼 예정이에요. 중간고사를 뭐 레포트로 대체한다거나 뭐 온라인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중간고사를 안 볼 거고 기말고사 때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아마 전 범위를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중간고사를 안 보고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이번 학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 범위로 해서 기말고사 한 큐에 시험 보는 방식으로, 물론 뭐 학생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어렵겠죠. 한 학기 통째로 공부해서 시험 보려면 어렵긴 할 텐데, 그래도 그게 형평성을, 어차피 제가 이제 학생들 성적을 매겨야 되는데 학생들의 형평성, 그러니까 성적을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딱 다 같이 한 자리 모여서 시험을 어렵든 쉽든 동시에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어떻게든 오프라인으로 보려고 해요.
한 학기를 통째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말고사만큼은 어떻게든 오프라인으로 저는 시험을 보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에 학교에서 그것마저 막는다면 기말고사까지도 절대로 모이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아직 한 2달, 3달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고, 일단 지금은 중간고사는 만약에 오프라인 시험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중간고사는 보지 않을 것이다. 기말고사 한 큐로 여러분들 성적이 나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딴소리가 많았네요.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살짝 복습하고 그 11장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이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전에 했던 강의 내용을. 그래서 복습이 뭐 꼭 필요한가 싶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해오던 버릇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나마 하고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냐면 마코이스의 포트폴리오 티어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마코이스의 티어리가 뭐였냐, 일단 마코이스 티어리 들어가기 전에 가정이 몇 가지 필요했었는데, 일단 그 주식의, 여기서 자산이라고 써있는데, 자산의 수익률은 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 jointly normally distributed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joint라는 것은 결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두 개의 자산을 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도 그 포트폴리오 역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거를 가정했었고, 이 가정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정이라고 했어요. 실제 많은 주식들의 수익률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면은 정규분포랑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 모든 그 투자자는 그 레이셔널 이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리스크 어버스, 위험 회피적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싫어하고 수익률이 높은 걸 좋아한다. 그다음에 세금과 거래 비용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한 가정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는데 그 리스크 프리 레이츠라는 그 이자율로, 무위험 이자율로 돈을 unlimited amount,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돈을 빌리거나 혹은 빌려줄 수 있다라는 가정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마코이스 티어리의 결론은 주식을 결합하면 주식을 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표준 편차를 낮출 수가 있는데, 단순히 가중 평균한 것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표준 편차를 낮출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주식의 성질을 나타낼, 주식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는데, 정규분포는 두 개의 파라미터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그 평균과 표준 편차. 그래서 평균이 나타내는 게 수익률,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 위험이 있겠는데, 수익률 부분, 즉 평균 값은 두 개의 주식을 결합해도 가중평균, 수익률은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표준 편차, 위험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는 가중평균으로 계산되지 않고 그거보다 더 낮은 값이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수학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두 개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 확률 변수를 결합하게 되면 무조건 그 표준 편차 값은 가중평균보다 작게 돼요. 바로 이 상관계수라는 값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상관계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그 가중평균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주식을 결합하게 되면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식을 결합하면, IBM 여기, 월마트 여기 결합하면은, 두 개의 주식을 결합했을 때 포트폴리오가 이 둘을 있는 직선상에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이 직선상에서 포트폴리오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런 지점에 포트폴리오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표준 편차도 낮아진다는 거죠. 이 직선상에 있다는 게 바로 표준 편차도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면 이 직선상에 있게 되는 셈인데, 그런데 표준 편차는 가중평균보다 훨씬 더 왼쪽에 더 작은 값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IBM 주식과 월마트 주식을 결합했을 때 만든 포트폴리오는 이런 궤적을 따른다라는 거였죠. 이 궤적 중에 이 파란 선 위에 그 어떤 그 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중치를 몇 대 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개의 주식만 있으면 이런 선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무수히 많은 파란 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시장 내 주식이 한 9개, 10개쯤 되면은 아예 이 회색 공간 안에 있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많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최대한 표준 편차는 낮추고 싶고 왼쪽으로 가는 게 좋고 표준 편차는 최대한 줄이고 싶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높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 위로 가면 갈수록 좋다고 했었죠. 최대한 왼쪽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회색 공간 안에 있는 많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만 얘네들 만들 필요 없다. 얘네보다 더 왼쪽 위에 있는 이 빨간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만 만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 빨간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efficient 포트폴리오라 부른다 그랬고 이 빨간 선을 efficient frontier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코이스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냥 주식을 결합하면 무조건 그 표준 편차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런 거를 밝혀내고 마코이스가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은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엘로케이션 라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필기를 하면서 이제 보는 게 좋겠네요. 지난 시간처럼 제가 또 이제 그 핸드폰 그 카메라를 이용한 필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가로축에는 표준편차, 세로축에는 수익률이라 그랬습니다. 기대 수익률, 정확하게는 expectation이라고 쓰면 더 좋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그 시장 내에 있는 많은 주식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다 그래서 이 회색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런 거 안 만든다 그랬죠. 이런 거 안 만들고 우리는 이 빨간 선상에 있는 이 빨간 곡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만 하나를 고를 거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 중에 하나를 고를 것이다 라는 것은 시장 안에 주식들만 있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가정 중에 네 번째 가정 시장 그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이자율로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라는 가정을 추가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무위험 수익률이 만약에 여기쯤 있다라고 했을 때 RF가 여기쯤 있다라고 했을 때 얘하고 이 빨간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아무거나 하나하고 결합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그 RF 여기 무위험 자산하고 그 내가 시장에 있는 주식들로만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이 빨간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하고 결합하게 되면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결합하게 되면 그때는 그 표준 편차도 가중 평균으로 계산된다 그랬죠. 가중 평균으로 계산되니까 직선으로 이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얘와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있는 이 모든 선상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그랬고 만약에 얘를 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왼쪽 위로 포트폴리오를 보내면 제일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 빨간 선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 이피션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거를 이 무위험 자산과 결합할 때 가장 직선을 왼쪽 위로 보낼 수 있는가? 바로 여기서 얘한테 접한 쪽으로 접하게끔 이렇게 그리면은 바로 이 포트폴리오가 바로 RM 시장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래서 여기 마켓 포트폴리오가 이 지점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즉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전부 다 얘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랑 RF 무위험 자산이랑 몇 대 몇으로 결합할지는 본인의 무차별 곡선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접한다면은 얘를 선택하면 될 것이고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접한다면은 얘를 선택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RM과 RF 사이에 있으면 이거는 양쪽에 분산 투자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의 일부를 시장 포트폴리오에도 투자하고 일부는 무위험 자산에도 투자하고 돈의 일부는 빌려주기도 했고 일부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도 했다. 즉 돈을 일부 빌려줬다. 랜딩이란 뜻이고 이 위로 넘어갔다는 것은 RF에서 돈을 빌려서 여기에 RM에 더 많이 투자했다. 그래서 RM 지금 여기보다 더 고위험 고수익으로 간 거죠. 이런 걸 레버리지 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서 오히려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오히려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이런 식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서 11장 내용을 배우도록 할게요. 잠깐, 벌써 시간이, 와, 미치겠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자, 그럼 11장은 그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11장 리스크 앤 리턴, 네, 위험과 수익률 챕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분산 투자의 효과, 우리 이미 다 알죠? 분산 투자의 효과. 자, 여기까지 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충 맛을 봤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체계적 위험의 원리, 이제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이 체계적 위험의 원리, 그리고 증권 시장선, 그리고 리스크 수익의 상충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다 배웠었어요. 우리 앞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과거 수익률 데이터가 있을 때 기억나나요? 그 과거의 수익률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거 가지고 평균 내서 기대 수익률 구했었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역시 과거의 수익률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각 해마다의 수익률에서 평균 기대 수익률 뺀 다음에 그거 제곱해서 다 더해서 평균 막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어요. 10장 내용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장에서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할 때에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했던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은 대기업 주식의 수익률 데이터 89년치 데이터가 있었죠. 1925년부터 2010년 10몇 년이었나요? 뭐 그렇게 80몇 년치 데이터를 쓰면 그거 가지고 싹 다 더해서 평균 내서 기대 수익률 구하고, 그거에 이제 그거 역시 활용해서 표준 편차 구하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11장에서는 그렇게 안 배울 거예요. 자, 10장에서는 과거 수익률 데이터 가지고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구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은 그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해놓고 그 평균값과 표준 편차 값을 갖는 정규 분포라고 가정하자 라는 게 우리가 10장에서 배웠던 내용,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라면 11장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뭐냐면 여기선 과거 수익률 데이터를 주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의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말코이스 티어리 배울 때 처음에. 그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이제 무수히 많이 살펴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 여기 11장에서는 그런 가정도 하지 않을 겁니다. 주식의 수익률은 어떤 분포를 따를지 몰라요. 어떤 분포를 따를지 모르는 게 아니고 주식 수익률의 분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 C와 T가 있는데 그 수익률이 미래 경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 10장과 10장에서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주식 C와 T의 수익률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과거에 수익률 데이터가 쭉 이래 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만 구했던 거고, 그 평균 표준 편차를 그 평균과 표준 편차의 성질을 갖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했던 거예요. 분포를 그렇게 가정했던 건데, 여기서는 아예 미래에 그 수익률의 그 주식의 수익률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 밑에 표를 보면은 미래에 그 상태가 세수로 나눠진다라고 이제 예측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붐이 될 수도 있고 노멀이 될 수도 있고 리세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 뒤에 경제 상황이 1년 동안 경제 상황이 호황일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중간일 수도 있고, 경제 상황이 뭐 리세션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경기라는 게 딱딱 끊어서 딱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아주 그 현실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현실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계산하면 그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학 실력이 그걸 계산할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미래에 대한 상황을 간단하게 가정을 해놓고 그 계산은 이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계산 쉽게 할 수 있다면 이제 그거를 복잡한 모형으로 확장하더라도 계산만 복잡해질 뿐 어쨌든 그 이론적인 흐름은 똑같은 겁니다.
모형의 과정은 똑같은 거니까 일단 우리는 가장 모형을 쉽게 만들어 놓고 할 거예요. 자, 미래 1년 동안의 경기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리세션일 수도 있는데 딱 지금 같은 상황이네요. 리세션. 각각의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0.3, 0.5, 0.2요.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1, 2여야 되겠죠. 이 셋을 벗어나는 상황은 있으면 안 되니까요. 30%, 50%, 20% 확률이 합치면 100%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신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알 수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다음과 같이 예측이 된대요. 그리고 각 상황에서 각 상황이라는 거 이거 세 개죠. 경기가 좋을 때, 붐일 때, 노멀일 때, 리세션일 때 각 상황에 따라서 C와 T의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고 역시 또 예측하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냥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붐이 된다면 그 붐이 될 확률은 30%인데 그때의 C의 수익률은 15%이다. T는 수익률이 25%이다 라는 거고, 노멀인 경우에는 C는 그 수익률이 10% 0.10이고 T는 20% 0.20. 그다음에 리세션일 때는 C는 수익률이 2% 0.02, T는 수익률이 1%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상황, 미래를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만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딱 세 개 중에 하나만 될 수는 없겠죠. 미래에 뭐 경기 상황이라는 건 사실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그냥 모형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세 개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그리고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상황에서의 각각 주식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면 이때 주식 C의 기대 수익률, T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C의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면 위에 식이 기대 수익률 구하는 방식인데, P가 바로 probability죠. 확률. 그리고 R은 return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R을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일관되게 잘 노테이션을 쓰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헷갈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서도 자꾸 R을 대문자로 쓰다가 소문자로 쓰다가 이렇게 자꾸 바꾸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R 값은, 여기 I는 각 상황을 의미해요. I 1부터 N까지라 그러죠. 여기서는 I가 3개예요. 1, 2, 3. 3개 상황이 있는 거고, P는 그 I가 발생할 확률, 이 probability를 의미하는 겁니다. 붐이 될 확률, P1, 붐은 0.3이고, P2, 노멀일 때는 0.5. 이제 그게 이제 P1, P2, P3이 되는 거죠. RI는 이제 C의 그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붐일 때의 수익률, 그 노멀일 때 수익률.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확률 곱하기 해당 상황에서의 수익률 곱한 거를 다 더하라라는 겁니다. 시그마 다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식 보면 쉬워요. 이거 보면 좀,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겁내고 그런 경우 있는데, 수포자라고 이거 보자마자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밑에 식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 1도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보고 쫄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RC는 C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원래 제대로 쓰려면, 아이고 이거 자신 없는데, expectation의 R, 지금 괄호입니다. 괄호 RC 이렇게 괄호를, 아이고 아우 한느님만 못하다. 네, 이렇게 expectation 괄호치고 C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써야 정상인데, 저는 이제 줄여서 그냥 RC라고 표현할게요. C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C의 기대 수익률은, 그래서 붐이 될 확률 0.3 곱하기 붐일 때의 수익률 15% 0.15, 그 다음에 노멀이 될 확률 0.5 곱하기 노멀일 때 수익률 0.10, 리세션이 될 확률 0.2 곱하기 리세션일 때의 수익률 0.02, 각각을 다 곱한 거를 더해주면 계산이 가능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0.099가 나오고, 그걸 퍼센트로 고쳐서 이제 9.9%다라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T의 수익률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엑셀로 해볼게요. 여러분, 엑셀로 해볼까요?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면.
자, 그럼 C의 기대 수익률, 얘 부밀대 확률 곱하기 부밀대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노말일 때도 노말일 때 수익률 곱하기 노말일 때 노말이 될 확률 곱하기 노말일 때 수익률, 그 다음에 똑같이 리세션일 때 확률 곱하기 리세션일 때 수익률 곱해서 그 세 개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그거를 다 세 개 더하면 0.099, 그래서 9.9%다 라는 것이고, 똑같이 T에 대해서 똑같이 해보면 부밀될 확률 곱하기 부밀될 수익률, 그런 식으로 똑같이 노말 리세션일 때 계산해보고, 그걸 역시 합계를 계산해보면 0.177, 17.7%다 라는 겁니다. 9.9%, 17.7%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번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요. 분산, 표준 편차 우리 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값에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였죠. 자,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하느냐? 살짝 이 표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이 위에 파란색 표랑 이 밑에 빨간색 표랑 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분산은 각각 이 RI는 이제 C의 수익률, T의 수익률 걔를 의미한다 그랬죠. 지금 우리 T 보지 말고 C만 보면 C의 수익률이 RI인 거고, I라는 것은 이제 붐, 노멀, 리세션 각 상황을 I라고 쓰는 겁니다. I가 1부터 지금 이 경우는 3개가 있는 것이고, RI면은 붐일 때의 수익률, R2 이제 R1이면 붐일 때, 2이면 노멀일 때, 3이면 리세션일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각 상황에서의 수익률에서 방금 전에 구했던 이 R은 방금 전에 구했던 이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구해놨던 기대 수익률 있었죠. 그 값을 빼서 그거를 뺀 값을 제곱한 다음에 거기에 그 PI는 probability 확률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에 발생 확률을 곱해서 그 값들을 싹 다 더해라 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 보이나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보면. 그래서 밑에 식을 보면은 C에 이 시그마라고 쓰면 표준 편차였고, 그거의 제곱이라고 쓰면 이제 분산인 거죠. 지금 이 값은 분산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면 이거 식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PI 이제 P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다 더해라 라는 뜻인 거고, 그럼 1일 때부터 하면 되겠죠. 1일 때 붐일 때부터 하면 돼요. 붐일 때의 수익률 PI는 0.3, 0.3 곱하기 뭐의 제곱을 하라는데, 그게 뭐의 제곱이냐? 그 붐일 때 수익률 15%, 0.15 에서 빼기 아까 구해봤던 기대 수익률 얼마였냐면 여기 0.099였어요. 9.9%. 그러니까 그 값을 빼는 거예요. 0.099를 빼서 걔를 제곱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i가 2로 넘어가죠. 노말로 넘어가요. 그럼 노말이 될 확률 P, 걔는 0.5라 그랬고, 그래서 0.5 여기 쓰고, 그 다음에 노말일 때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을 빼라. 노말일 때 수익률은 0.10, 0.10. 그 다음에 빼기 기대 수익률. 아까 구해놨던 0.099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걔를 제곱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i가 3으로 넘어가요. 리세션. 그러면 리세션이 될 확률 PI는 0.2, 0.2 쓰고, 그 다음에 리세션일 때 수익률 값 걔는 0.02니까 얘를 쓰고, 거기서 빼기 아까 사용했던 기대 수익률 0.099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곱해서 3개 다 더하면 그게 분산값이라 그랬고, 우리는 분산값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익률 값과 분산값은 단위가 다르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 수익률을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지만 분산은 퍼센트로 나타낼 수 없고, 엄밀히 말하면 퍼센트의 제곱이 되는 값이다. 그래서 우리 분산을 잘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 값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세요. 여기서 한번 저도 해볼까요? 그럼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계산해보죠. 확률 곱하기 붐이다 확률 곱하기 뭘 계산하라 그랬냐면은 붐이 됐을 때의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을 빼래요. 아까 0.09가 기대 수익률이었죠. 이거 뺀 거를 제곱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얘도 똑같이 노말이 될 확률 곱하기 노말일 때 수익률 0.1 빼기 그 기대 수익률, 아까 구해놨던 기대 수익률 얘를 빼서 제곱을 하라는 거고,
길게 써도 마찬가지네요. 0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0.0000 얼마 나왔 0 그 10의 마이너스 7점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0에 가까운 수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0.2 곱하기 리세션일 때의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의 제곱,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 값이 분산이라는 거예요. 0.002029 여기 나와 있죠. 0.002029 이렇게 분산값이 나오는 거고, 걔한테 루트를 씌우면 그게 표준편차 값이 된다. 0.5승을 하면 바로 표준편차는 0.0450, 즉 퍼센트로 하면은 두 칸 뒤로 보내니까 소수점 두 개 뒤로 보내면 4.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C는 기대 수익률은 0.099%로 쓰자면 9.9%인 거고, 표준 편차는 0.0450%로 쓰면 4.50%가 되는 겁니다. T에서 대해서 똑같이 해볼까요?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의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 아까 0.177 구해놨던 기대 수익률 이 값을 제곱하고, 똑같이 노말이 될 확률 곱하기 노말일 때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세션이 될 확률 곱하기 리세션일 때의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을 제곱해서 세 개를 다 더하면 그러면 0.007441 맞나 볼까요? 여기 0.007441이죠. 네, 0.007441이 됐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가 된다. 루트를 씌워서 표준편차를 해봤더니 0.0862가 나오네요. 즉 퍼센트로 하면은 8.62%예요. 자, 지금 C랑 T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가 그 기대 수익률 값이고 여기가 표준 편차 값이네요. 기대 수익률 C랑 T랑 뭐가 더 큰지 보니까 C는 9.9%, 퍼센트를 바꿔볼까요? 퍼센트로 써봅시다. 얘도 퍼센트로 씁시다. 저는 분산은 퍼센트로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퍼센트로 쓰는 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트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수익률, 주식의 수익률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퍼센트로 많이 보죠. 자, 여기가 C의 수익률, T의 기대 수익률, C의 기대 수익률, T의 기대 수익률. 여기는 C의 표준 편차, T의 표준 편차. 자, 기대 수익률만 보면 T가 C보다 훨씬 높아요. T가 17, 얘는 9니까요. 지금 숫자들을 봐도 얘는 25%일 때 15%, 얘는 20%일 때 10%, 얘는 여기서는 T가 더 작네요. T가 더 크고,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기대 수익률은 T가 훨씬 높았다.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뭐였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기대 수익률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얼마나 많이 퍼졌느냐가 표준편차였어요. C는 좋을 때 15%, 안 좋을 때 2%,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차이가 한 13% 차이 납니다. T는 좋았을 때 25%, 안 좋았을 때 1%,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차이가 한 24% 차이 나요. T는 딱 봐도 표준편차 클 수밖에 없어요. 잘 될 때 확 잘 되고 안 될 때 확 안 되니까. 잘 될 때는 C보다 훨씬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C보다 오히려 더 안 됐죠. 그러니까 잘 될 때 안 될 때 차이가 큰 거예요. 25%대 1%, 24% 차이고, C는 잘 될 때 안 됐을 때 차이가 15%, 2%가 13%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C가 더 표준편차 작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한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C는 표준편차가 4.50이었고 T는 8.63, T가 훨씬 더 표준편차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T는 쉽게 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도 크고 수익률도 높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산인 거고, C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표준 편차도 작고 수익률도 낮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의 자산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전 챕터에서 월마트와 IBM 그거 봤던 것처럼 C와 T의 관계도 약간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가 하나 있네요. 그 다음은 다양한 경제 상황에 따른 ABC의 예측 수익률 자료이다. 자, 이번에 ABC라는 주식이 있어요. 아까는 C와 T 두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하나만 계산해 보래요. ABC라는 주식이 있는데 걔의
기대 수익률도 구해보고 분산도 구해보고 표준 편차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4개네요. 아까는 3개였는데 살짝 모양이 더 복잡해졌죠. 상황 4개여서 각각의 상황이 발생 확률이 25%, 50%, 15%, 10% 이거 4개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 상황을 벗어나는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ABC의 수익률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대요. 붐일 때는 15%, 노멀일 때 8%, 슬로우다운일 때는 4%, 리세션일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이어서 3%가 떨어질 마이너스 3%라는 겁니다. 이럴 때 기대 수익률 분산 표준 편차 얼마인가? 자, 그럼 뭐 똑같이 계산해 보면 자, 그러면 일단 기대 수익률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이 될 확률 곱하기 해당 수익률을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하기 전에 이거 4개 다 더하면 1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더하면 1인지. 네, 1 맞죠? 네, 여기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말일 때도 똑같이 해봅시다. 노말이 될 확률 곱하기 노말일 때의 수익률. 네, 그래서 나머지도 똑같이 슬로우다운이 될 확률 곱하기 슬로우다운일 때 수익률, 그리고 리세션일 때도 똑같이 계산해 봅니다. 그럼 이렇게 4개를 다 더해주면 그게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죠. 다 더해봤더니 0.0805, 8.05%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기대 수익률 구했고, 얘가 기대 수익률 값이고, 이제 분산해 봅시다. 분산 어떻게 구하느냐? 잘 보세요.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의 수익률에서 방금 전에 구했던 기대 수익률을 뺀 값을 제곱해서 곱해라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노말일 때 노말이 될 확률 곱하기 노말일 때의 수익률에서 방금 전에 구했던 기대 수익률 빼고 그거에 제곱을 해서 곱해라 라는 거죠. 다음 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슬로우다운이 될 확률 곱하기 슬로우다운일 때의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의 제곱. 마지막으로 리세션이 될 확률 곱하기 리세션일 때의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의 제곱. 이렇게 다 구한 다음에 이거 4개를 싹 다 더하면 이렇게 다 더해주면 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값이 분산이고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라 그랬죠?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0.5승을 해주면 표준 편차가 돼요. 표준 편차는 그래서 0.05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평균과 표준 편차는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퍼센트로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로 쓰면은 8.05%, 5.17%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요. 분산은 우리가 퍼센트로 굳이 바꾸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를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주식의 미래 상황에 따른 수익률이 이렇게 될 것이다. 경기 상황이 좋으면 수익률이 얼마일 거고, 상황이 안 좋으면 수익률이 얼마일 거고, 그럴 때 이제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배웠어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이미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결합할 때 2개의 주식이 월마트 하나 YB이었는데 2개의 주식이 그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결합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정기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주식들이 미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예측된다. 그런 이제 그 확률 분포를 주어지고 정균포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특정 확률 분포를 주어준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보유한 여러 개의 주식과 채권 같은 그런 자산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돈을 여러 개 주식 또는 채권에 이렇게 나눠서 투자했어요. 그렇게 나눠서 투자한 전체 그룹을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가중치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특정 자산이 포트폴리오의 총 가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포트폴리오 안에 내가 뭐 밑에 예를 보면
내가 15,0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4개의 주식에 나눠서 투자했대요. 그러면 각 주식의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5,000달러를 2,000, 3,000, 4,000, 6,000으로 나눠서 각각의 돈들을 이렇게 DCLK 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주식의 이제 그 티커라 그러는데 코트라 그러죠. 우리말로 뭐라 하지? 주식 코드? 우리나라는 주식 코드를 숫자로 쓰는데 6자리 숫자로 쓰는데 미국은 이렇게 그 4자리까지 된 알파벳으로 씁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회사는 AAPL이고 알파벳은 GOOG인가 그렇죠. 구글의 이제 앞에 네 글자 따서 뭐 그런 식으로 DCLK, KO 이거 다 주식 회사들의 이름일 거예요. 아마 INTC는 인텔 아닌가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중치라는 건 뭐냐? 15,000달러 중에 2,000달러를 내가 DCLK에 투자한 거야. 15,000 중에 2,000이니까 그거 15,000으로 나눠주면 13.3% 내가 투자했다는 거죠. 15,000 중에서 3,000을 KO에 투자했으니까 그러면은 15,000 중에 3,000 20% 투자했다. 그래서 이 가중치를 다 더하면 역시 이 합은 100% 1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15,000달러를 어디 딴 데다 남겨놓고 투자한 게 아니고 이거 전부 다 4개의 주식에는 투자했으니까 가중치를 다 더하면 반드시 100%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의 그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각각의 기대 수익률, 각 주식이 여기서 말하는 J는 각 주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각 주식 1번 주식, 2번 주식, 3번 주식 그래서 M개에 나눠서 투자했다. 여기 밑에 보면 4개의 주식에 내가 나눠서 투자했네요. 그러면 M은 4가 되는 거죠. 여기 J는 각각의 주식을 의미해요. 각 주식들의 기대 수익률 그리고 여기 W는 웨이트를 의미합니다. 가중치를 의미해요. 내가 1번 주식에 투자한 가중치 곱하기 1번 주식의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더하기 2번 주식의 가중치 곱하기 2번 주식의 기대 수익률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건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요. DCLK라는 주식이 미래에 붐이면은 수익률이 얼마고, 뭐 노멀이면 얼마, 리세션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우리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는 아까 다 했었죠. 파란색 표 가지고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했으니까 그렇게 각 주식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할 줄 안다면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내가 그 15,000달러를 이렇게 4개 주식에 각각의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투자했다면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내가 보유하고 있는 4개 주식 합쳐서 합친 그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웨이트 곱하기 기대 수익률 웨이트 곱하기 기대 수익률 웨이트 곱하기 기대 수익률 그거를 다 더해주면 된다. 밑에 식을 보면 웨이트가 13.3% 즉 0.133이죠. 0.133 곱하기 19.65%. 그다음 KO 얘는 0.2죠. 20%니까 0.2 곱하기 가중치 곱하기 기대 수익률 8.96. 그다음에 0.267 가중치 곱하기 9.67%. 0.4 가중치 곱하기 8.13. 그래서 이걸 다 각각을 다 더해 주면 10.24%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게 돼요.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힘들어. 분산 구한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분산을 구해볼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산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자산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서 분산을 계산하래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주식 A와 주식 B에 각각 50%를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P를 이제 구성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식 A가 있고 주식 B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각각 가중치를 50, 50 이렇게 0.5, 0.5 이렇게 뒀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주식 A와 주식 B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미래 수익률이 붐이 된다면 수익률이 A는 30% 마이너스 10%, 만약 B는 붐일 때의 마이너스 5%, 버스트일 때는 25% 이렇게 가는 주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식 A와 주식 B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P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 표를 가지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표에서 이 네 칸만 가져왔어요. 이 맨 오른쪽 칸은 안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포트폴리오 P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P라는 걸 만들 거예요. 얘는 뭐냐? 50% A에 투자했고 50% B에 투자한 포트폴리오 P예요. A에 0.5, B에 0.5를 투자한 겁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P는 붐일 때 수익률, 버스트일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A의 수익률이 30%인데 내가 A에 50% 투자했으니까 0.5 곱하기 A의 수익률 더하기 0.5 곱하기 B의 수익률 하면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0.125가 되고 마찬가지로 버스일 때 수익률도 0.5 곱하기 A의 수익률 더하기 0.5 곱하기 B의 수익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숫자를 키워볼까요? 자, 그래서 수익률들이 이렇게 나왔고 퍼센트로 쓰면은 네, 12.5%, 7.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주식 A와 B의 수익률 그리고 포트폴리오 P의 기대 수익률 각각 구하라 그랬나요? 자, 기대 수익률부터 해볼까요? expected return을 구해보면 A의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하느냐?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의 수익률 더하기 버스가 될 확률 곱하기 버스일 때의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면 기대 수익률이 계산된다 그랬어요. 각각의 상황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그때의 수익률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그때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면 그 기대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0.06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얘는 퍼센트로 하면은 6%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해봅시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붐이 될 확률 곱하기 잘 보세요. 붐일 때의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을 빼서 걔의 제곱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버스트가 될 확률 곱하기 버스트일 때의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아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분산이죠. 여기까지가 분산이고 이 전체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버리죠. 전체 루트를 씌울게요. 이렇게 이 전체 값에 계산한 전체 값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예요. 계산해 보니까 0.1959 그래서 퍼센트로 쓰면은 아이고 19.60%이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A의 기대 수익률, A의 표준 편차 이렇게 구했잖아요. B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좀 빨리 할게요. 그럼 붐일 때의 수익률 곱하기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 수익률 더하기 버스가 될 확률 곱하기 아이고 다시 할게요.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 수익률 더하기 버스가 될 확률 곱하기 버스일 때의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면은 13%가 되고 이것도 10%로 쓰면 13% 표준 편차는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의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을 뺀 거의 제곱 더하기 버스가 될 확률 곱하기 버스일 때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 뺀 거의 제곱 이렇게 더하면 분산이라 그랬고 이 분산 값에 전체 값에 루트를 씌우면 그러면 표준 편차가 된다 그랬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0.1469 그래서 얘는 퍼센트로 계산하면은 14.70%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A, B에 대해서 각각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구해봤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P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A에 대해서 구하고 B에 대해서 구했듯이 포트폴리오 P도 각각의 수익률 값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활용해서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똑같이 하라는 거죠. 자, 기대 수익률,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의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 더하기 버스가 될 확률 곱하기 버스일 때의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 이렇게 그냥 앞에서 했던 것처럼 A, B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은 0.095, 그래서 퍼센트로 쓰면은 9.5%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부음이 될 확률 곱하기 부음일 때의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을 뺀 거의 제곱 더하기 버스트가 될 확률 곱하기 버스트일 때의 수익률에서 부음이 될 확률을 뺀 거의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된다 그랬고, 거기에 전체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 만들면은 0.0244, 그래서 퍼센트로 쓰면은 2.45%가 됐네요. 자, 이제 계산 다 됐나요? 그래서 그 주식 A, B의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구했고, 포트폴리오 P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다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 볼까요?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은 9.5%가 나왔는데, 얘는 우리가 지금 이거 포트폴리오 P의 붐일 때 수익률, 버스트 수익률 이거 가지고 구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안 하고 가중 평균으로도 계산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포트폴리오 A에 반 투자, 0.5 투자했고, 주식 A에 0.5 투자했고, 주식 B에 0.5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이 9.5라는 건 우리가 아까 이거 계산했던 식은 0.4 곱하기 2에 0.6 곱하기 2에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 주식 A와 B에 가중 평균을 해도 돼요. 우리 기대 수익률은 두 개 주식 결합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으로 계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0.5 곱하기 A의 기대 수익률 더하기 0.5 곱하기 B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구해도 9.5%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도 똑같이 0.095, 즉 9.5%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한 거, 이렇게 구한 거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이거는 아까 이거 계산할 때는 0.4 곱하기 12.5, 0.6 곱하기 7.5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고, 여기 9.5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0.5 곱하기 6%, 0.5 곱하기 13%, 이거 두 개 더해서 나온 게 9.5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중평균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표준편차는 가중평균으로 계산이 안 된다. 표준편차, 만약에 가중평균이라면, 표준편차, 포트폴리오 표준편차 가중평균이라면 0.5 곱하기 예, 그리고 더하기 0.5 곱하기 예, 이렇게 하면은 16, 9와 14니까 대충 중간쯤에 한 17, 16점 얼마, 17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7점 얼마가 계산하면은 17.14%가 나와야 돼요.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야 된다면. 그런데 실제로 포트폴리오 P의 표준편차는 가중평균 17.15보다 훨씬 작은 값인 2.45%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뭐가 아니다라 그랬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포트폴리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각 주식의 각 그 구성 요소인 각 요소의 주식의 표준 편차의 가중 평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봤듯이 표준 편차는 가중 평균이 17.15보다 훨씬 작은 값인 2.4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가중 평균으로 계산되는 값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낫이 붙지 않아서 만약에 표준 편차가 가중 평균으로 계산되는 값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둘의 가중 평균인 만약에 표준 편차가 2.45가 아니라 그냥 17.15%였다. 그렇게 계산된다라면 그러면 다이버시피케이션의 의미가 없다. 그 분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실 우리 앞 챕터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 분산 투자를 하면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발생하느냐? 포트폴리오 만들었을 때 표준 편차가 그 가중 평균 한 거보다 더 작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표준 편차를 더 우리가 싫어하는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엄청 낮췄잖아요. A의 표준 편차 19.6, B의 표준 편차 14.7이었는데 수익률은 딱 평균 정도 유지하면서 6과 13인 평균 9.5를 유지하면서 표준 편차 19.6, 14.7보다 훨씬 작은 2.455까지 이렇게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득이 커요. 위험을 뚝 떨어뜨렸으니까. 수익률은 거의 얘네들의 중간 정도로 유지가 됐는데 표준 편차는 얘네 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한 자릿수를 이렇게 떨어뜨렸으니까 이득을 많이 본 거죠. 위험을 많이 떨어뜨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왜 만드는지, 분산 투자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포트폴리오 B의 표준 편차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A는 19.6, B는 14.7인데 포트폴리오 P는 2%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표준 편차가. 물론 이 둘의 가중 평균은 17.15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17.15보다 작은 거는 알겠는데 2%는 너무 작잖아요. 17.15에 비하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표준 편차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경우에는 분산 투자의 효과를 굉장히 크게 봤다는 뜻인 거예요. 자, 우리 10장인데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잘 생각해 봅시다. 분산 투자의 효과를 언제 크게 본다 그랬죠? 그 그림 기억나나요? 또 한번 그려야 되겠네. 또 필기를 또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두 개의 주식, A 주식, B 주식이 있을 때 두 개의 주식을 결합했을 때 포트폴리오 궤적이 이런 식으로 그림 너무 잘못 그렸다. 다시 그릴게요.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자,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주식, B라는 주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포트폴리오 궤적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 궤적은 두 포트폴리오를 결합해서 만든 이 포트폴리오의 궤적은 그 두 주식의 상관 계수에 따라서 궤적이 얼마나 왼쪽으로 가는지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거 혹시 기억나나요? 두 주식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A와 B의 상관계수가 만약에 1이다. 1이라면은 이때는 그 기대 수익률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 역시 가중 평균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두 주식을 결합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가 두 점을 이은 직선상에 위치한다 그랬어요.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두 주식의 A, B 사이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A, B를 이은 직선상에서 포트폴리오들이 결정돼요. 이 점은 가중치를 몇 대 몇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중에 하나 결정되는 거였죠. 자, 그 상관계수라는 것은 A, B 사이 상관계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라 그랬죠. 1인 경우에 이렇다 그랬고 1보다 더 작아요. 예를 들어서 한 0.8이다. 0.8이면 한 이렇게 되는 거고 한 0.5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한 0이면 이렇게 된다 그랬고 만약에 0보다 더 작아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면은 뭐 이 정도 된다 그랬고, 완전히 마이너스 1까지 가게 되면은 그림이 좀 이상해졌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서 여기 0까지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B로 가는 이런 식으로 궤적이 그려진다 그랬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 A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A에서 직선으로 쭉 와서 그 표준 편차를 0까지, 여기가 0이죠. 0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B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까지 표준 편차를 낮출 수가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두 주식 사이 상관계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궤적이 점점 더 왼쪽으로, 궤적이 점점 더 왼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1일 때는 가장 오른쪽, 이렇게 둘을 이은 직선,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0까지 떨어졌다가 낮아지는 제일 왼쪽으로 멀리 가는 거였으니까 그 상관계수가 1보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더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주식 사이의 상관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1보다 더 작아서 0.8, 0.5, 0, 더 작아져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궤적을 왼쪽으로 보낼 수 있다. 왼쪽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표준 편차를 더 최대한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지금 표준 편차 굉장히 낮잖아요. 2.45. 왜 이렇게 낮아졌냐? 얘네 둘 A와 B는 표준 편차 엄청 높은데 이 둘을 결합한 건 왜 이렇게 낮아졌냐? 얘네 둘의 상관계수가 아마도 굉장히 낮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계수는 뭐였어요? 두 주식이 같이 움직이면 상관계수가 높은 거,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상관계수가 낮은 거라 그랬죠. 서로 상관없이 움직이면 상관계수가 0,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려가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워질 것이고, 오를 때 하나는 내리고 하나가 내릴 때 다른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거라 그랬어요. A랑 B를 보면 붐일 때 A는 30%는 올라왔는데 B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주가가. 근데 반대로 버스일 때는 A는 그 경기에 맞춰서 10% 주가가 떨어졌는데 B는 경기와 반대로 가요. 25% 주가가 오르네요. 자, 그럼 A가 오를 때 B는 떨어졌고 A가 떨어질 때 B는 올랐으니까 얘네 둘은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을 걸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에 가깝겠죠, 상관계수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P의 포트폴리오 P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낮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이 두 주식 사이에 두 주식 사이의 상관계수를 우리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상관계수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뭐 꼭 알 필요까지는 알아두면 좋은데, 알아두면 좋다는 건 뭐 제가 굳이 시험에까지 내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아니, 그냥 알아둡시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두 주식 사이의 상관계수는 두 주식 사이의 공분산, A와 B 사이의 공분산, 코베리언스라서 COV라고 쓸게요. 우리가 분산을 영어로 베리언스라고 하잖아요. 얘가 분산인데, 공분산 앞에 만약에 앞에 CO가 붙어서 CO, 코베리언스라고 부르면 얘는 공분산이에요. A와 B가 동시에 갖는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분산 값을 A의 표준편차 곱하기 B의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그 값이 그 상관계수가 돼요. 자, 그럼 A의 표준편차, B의 표준편차, 지금 어디다 쓴 거야? 죄송합니다. 다른 모니터에서 열심히 쓰고 있었네요. 여기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딴 데다 쓰고 있었네요. 자, 두 주식 사이의 상관계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두 주식 A와 B 사이의 공분산 나누기 A의 표준편차 곱하기 B의 표준편차 값을 곱한 거를 나눠주면은 상관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COV가 공분산인데 우리가 분산을 영어로 베리언스라고 쓰는데, 공분산은 앞에 CO가 붙어서 코베리언스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 공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 아까 분산 구할 때 어떻게 했죠? 분산 구할 때 부음일 때 확률 곱하기 그 A일 때의 수익률에서 A일 때 기대 수익률 뺀 거를 제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했었죠. 얘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표준편차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은 0.4 곱하기 30%에서 6%뺀 거,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 뺀 거의 제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분산은 식으로 쓰자면 잠깐만요. 아까 위에 식으로 돌아가면, 아까 여기 분산식이 이랬잖아요. 어떤 A의 분산을 쓸 때 이렇게 i는 1에서 n까지 pi에서 i 곱하기 ri 빼기 네, 이 A의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한 거죠. 지금 이걸 다시 한번 똑같이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분산 AB는 어떻게 쓰냐면, A와 B 사이 공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똑같이 하는 건데, PI 곱하는데, 아까는 요거는 A의 수익률에서, 이게 A의 수익률인 거예요. i번째 상황일 때의 A의 수익률. A의 수익률에서 A의 기대 수익률 뺀 거의 제곱이었잖아요. 이번엔 그렇게 해서 제곱을, 그걸 A끼리 두 번 곱하면 걔는 분산인 건데, A 한 번 곱하고 B 한 번 곱하면 그게 AB 공분산인 거예요. 그래서 A의 수익률 빼기 A의 기대 수익률, 그리고 여기다 제곱을 쓰지 말고 곱하기 B의 수익률 빼기 B의 기대 수익률. 아이고, 여기 제곱 쓰면 안 되죠. 또 헷갈렸네요. 예, 이렇게 제곱 쓰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똑같고, 확률, 각 상황이 될 확률 곱하기, 아까는 A의 수익률에서 A의 기대 수익률 뺀 거를 두 번 곱했는데, 제곱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A 수익률에서 A 기대 수익률 뺀 거 제곱하지 말고 곱하기 B 수익률에서 B 기대 수익률을 뺀 거를 또 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럼 공분산 계산해 보면, 공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부밀대 확률 곱하기 부밀대의 A 수익률에서 A의 기대 수익률을 뺀 값 곱하기 부밀대의 B 수익률에서 B의 기대 수익률을 뺀 값,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버스를 해야 되겠죠. 부밀쓰니까 버스일 때의 버스가 될 확률 곱하기 A의 수익률 빼기 A의 기대 수익률 곱하기 B의 수익률 빼기 B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면 공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나요? 헷갈리면 앞으로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마 두세 번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분산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0.0288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공분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공분산 나왔으면 우리 상황에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가 상관계수라 그랬는데, 상관계수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냐면은 공분산에서 A 표준편차, B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된대요. 자, 그럼 공분산에서 A 표준편차 하고 B 표준편차 곱한 값, 여기가 B 표준편차였죠. 그 곱한 값을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0.1960, 0.1470 그 가중값을 나눠주면 그게 두 주식 사이에 상관계수가 돼요. 계산해보면 놀랍게도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두 주식 사이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A가 올라갈 때 B는 떨어졌고, A가 떨어졌을 때 B는 올라갔으니까 얘네 둘은 완전히 상극인, 서로 반대로 가는 애예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가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표준편차의 포트폴리오 구할 때 이거 구할 때는 그냥 포트폴리오 P를 하나의 주식처럼 생각해서 A 주식의 수익률이 30-11일 때 이렇게 구했고, B가 마이너스 5, 25일 때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P도 12.5, 7.5니까 이런 식으로 구했었죠. 쉽게 구했는데,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그 복잡한 식이 있었죠.
그 두 개의 주식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두 주식을 결합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 루트 안에 길게 써 있는 거 있었잖아요. A 가중치 제곱, B 가중치 제곱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식을 써도 2.45%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정규 분포 아니어도 그 똑같은 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뭐냐면 A의 가중치 제곱 A의 가중치의 제곱 곱하기 그냥 제곱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A 가중치 곱하기 A 가중치 곱하기 A 표준편차 곱하기 A 표준편차 이렇게 하면 WA 제곱 이제 시그마 A 제곱이 되는 거죠. 더하기 이번에는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완전 잘못했네. 아 뭐야 당황했네요. 자 A 가중치는 0.5였죠. B 가중치도 0.5고 아 이거는 붐이 될 확률이었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지금 가중치는 0.5, 0.5입니다. 0.5 곱하기 0.5 곱하기 A의 표준편차, A의 표준편차 그리고 이번에는 B의 가중치 곱하기 B의 가중치 곱하기 B 표준편차 곱하기 B 표준편차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A의 가중치 0.5 그리고 B의 가중치 0.5 곱하기 A의 표준편차 곱하기 B의 표준편차 그리고 곱하기 상관계수까지 해야 되는 거였죠.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분산이었고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가 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나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얘도 0.02449 그래서 퍼센트로 고치면은 2.45%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뭐 좀 복잡하면 이렇게 공분산 구하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구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복잡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만약 이런 값들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잠깐 딴 얘기를 좀 하자면 학교에서는 그 동영상 강의를 좀 여러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으로 막 20분씩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그거를 올리라고 하는데 그래야 뭐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근데 저는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동영상을 지금 한 번에 길게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 듣다가 이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더는 듣기 싫다. 졸린다. 그러면 거기서 끊고 그 시간 외워놨다가 그 다음 그냥 계속 이어서 그냥 들으세요. 뭐 그렇게 하면 어차피 출석으로 다 인정되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그 만약에 출석이 목적이다. 나는 그냥 그 수업 듣는 건 둘째치고 출석이 목적이라면 일단 출석하려면 플레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플레이 시키면 출석으로 인정되죠. 그렇게 출석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이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서 다시 들으면 될 텐데 그냥 듣는 데까지 듣다가 내가 좀 힘들고 그러면은 잠깐 멈췄다가 그 멈춰놓은 시간 외워놨다가 다음번에 거기서부터 또 재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휴식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휴식 시간을 따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중간에 포즈 해놓고 딴 데서 놀다가 와서 다시 플레이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동영상을 뭐 20분, 30분 이렇게 잘라서 올리라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그것까지 해줘야 되나. 우리가 대학생들인데 유치원생도 아니고 뭐 알아서 자기들이 휴식을 하면 되지. 좀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이 좀 그랬어요.
네, 하여튼, 네, 요약하자면, 뭐, 이야기 많이 했는데, 자, A의 수익률 30-10, B의 수익률 -5, 25. 이렇게 A와 B는 서로 반대로 가는 애였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 붐일 때, A는 경기를 따라가는 애였는데, B는 경기랑 반대로 움직이는 애였어요. A는 버스 경기가 안 좋을 때 떨어졌는데, B는 또 반대로 가요. 또 이제 오르죠, 얘는. A랑 B는 서로 반대로 가는 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서가 낮을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서 계산해 봤더니 기대 수익률은 6과 13의 중간, 우리가 0.5, 0.5 이렇게 분산 투자했으니까 딱 중간에 와야 되겠죠. 6과 13의 중간이 9.5였는데 표준 편차는 19.6과 14.7의 중간이 17.15가 아닌 그보다 훨씬 작은 2.45%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A 봐봐요. 붐일 때 버스일 때의 차이가 30%, 10%, 마이너스 10%이 둘의 차이가 40% 차이가 나죠. B도 마이너스 5, 25. 그러니까 얘네 둘의 차이가 30% 차이예요.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근데 포트폴리오 P는 봐봐요. 12.5, 7.5. 얘는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차이가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왜 그래요? A는 차이가 많이 나고 30 10이니까 40% 차이 나고 B도 30% 차이가 많이 나는 굉장히 격차가 큰 표준 편차가 큰 그런 주식들인데 하필이면 얘네들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분산 투자하면 B가 떨어져도 A가 많이 올라서 상쇄가 되고 주가가 떨어져서 A가 떨어져도 B가 많이 올라서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가 떨어지면 나머지 하나가 올라서 중간을 맞춰주고 경기가 안 좋아도 하나가 떨어지면 나머지 하나가 좋아져서 또 중간을 맞춰주니까 둘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준 편차 이렇게 낮게 나온 거죠. 우리가 실제로 상관 계수까지 계산해 봤더니 얘네들이 상관 계수가 이제 낮을 거라는 건 예상했는데 실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 얘네들은 완전 반대로 가는 상극인 애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관 계수 값을 이용해서 그 두 주식의 가중치와 표준 편차만 알아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지난 챕터에서 배웠었는데 지금 어떤 식 말하는지 알겠죠? 이 식 말하는 거, 이 식. 지금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A 가중치 제곱, A 표준편차 제곱, B 가중치 제곱, B 표준편차 제곱, 2 곱하기 A 가중치 이거 한 거. 그걸로 이렇게 이 식이 지금 저 식이에요. 그 식대로 계산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 하나 풀어봅시다. 경제 상황에 따른 주식 X와 주식 Z의 예측 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6,000달러를 주식 X에 4,000달러를 주식 Z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6대 4로 투자했다는 거네요. 10,000달러를 X에 6,000, 그 Z에 4,000을 투자했으니까 0.6대 0.4로 투자했어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얼마인가 계산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분산은 별로 관심 없고 표준 편차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어쨌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P는 60%는 X에 투자했고 그 다음에 40%를 Z에 투자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방식대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붐이 될 확률 0.25, 노말이 될 확률 0.6, 리세션이 될 확률 0.15. 이거 셋 더하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무조건 1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 이 세 상황을 벗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세 개 더하면은 이 셋을 더하면 무조건 1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자, X는 좋았을 때, 중간일 때, 안 좋을 때 각각 수익률이 15, 15 이런 식으로 되네요. 주식 Z는 19, 10 이런 식으로 그 수익률이 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6대 4로 그 주식을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니까 계산해 봅시다.
0.6 곱하기 x의 수익률 15%, 다음에 0.4 곱하기 g의 수익률 10%. 이렇게 하면은 붐일 때의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이 되겠죠. 0.6 대 0.4였을까? 0.6 곱하기에 0.4 곱하기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봤더니 0.13, 13%가 됐습니다. 좀 크게 쓸게요. 자, 똑같이 해볼까요? 노말일 때도 0.6 곱하기 10%, 0.4 곱하기 9% 이렇게 하면은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 나오겠죠. 네, 0.096이 나왔네요. 그래서 0.096은 퍼센트로 쓰면 9.6%일 것이고, 리세션 똑같이 0.6 곱하기 X의 수익률 더하기 0.4 곱하기 Z의 수익률 하면은 중간쯤 네, 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자, expected return 기대 수익률은 x는 0.25 곱하기 그러니까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 수익률 더하기 노멀이 될 확률 곱하기 노멀일 때 수익률 더하기 리세션이 될 확률 곱하기 리세션일 때 수익률, 이렇게 하면은 x의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0.105, 10.5%인 거죠. C도 똑같이 해봅시다. 붐일 때 수익률 곱하기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 수익률 더하기 노말이 될 확률 곱하기 노말일 때 수익률 더하기 리세션이 될 확률 곱하기 리세션일 때 수익률. 이렇게 하면 기대 수익률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의 기대 수익률 계산해 보면 네, 0.094, 9.4%가 됐습니다. 자, 표준 편차 구해볼까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자, x일 때 x의 표준 편차 붐이 될 확률 곱하기,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붐일 때의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의 제곱,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더하기 노말이 될 확률 곱하기 노말일 때의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을 뺀 값의 제곱 더하기 리세션이 될 확률 곱하기 리세션일 때의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의 제곱, 이렇게 다 더하면 분산이 된다 그랬고, 그 분산 값에 전체에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된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계산해 보면은 0.03125, 그래서 퍼센트로 고치면은 반올림해서 3.12%가 됐네요. 자, 똑같은 걸 Z에 대해서 해볼게요. 좀 빠르게. 그래서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의 제곱 더하기 노말이 될 확률 곱하기 노말일 때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의 제곱. 제가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리세션이 될 확률 곱하기 리세션일 때의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의 제곱. 네, 이렇게 다 더하면 분산이 된다 그랬고, 그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이 전체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은 0.0048999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퍼센트로 써보면 0.49% 이렇게 됐습니다. 얘 표준 편차가 되게 작죠? 지금 딱 봐도 표준 편차 작아 보이죠? 19, 10 얼마나 변동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진 않지만 10이었으면 표준 편차 빵이었겠죠. 표준 편차가 빵 0이다 라는 것은 위험이 없다, 무위험이라는 걸 뜻해요. 무위험이라는 건 뭐냐? 세상이 두 쪽 나도 정해진 이자를 주는 게 무위험이에요. 경기가 좋든 경기가 중간이든 경기가 나쁘든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주면 우리는 그걸 무위험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 그때는 0이에요. 얘는 무위험이랑 거의 비슷해요. 19, 10이잖아요. 이때 한번 9, 1% 낮고 나머지 둘 10이니까 거의 변동이 없죠. 얘는 변동이 좀 있잖아요. 15, 15 이렇게 5, 10, 15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3% 이 정도 나오는데, 얘는 19, 10 차이가 3개 상황에 대해서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얘는 표준 편차가 낮은 겁니다. 자,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P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계산해 보죠. 포트폴리오 P의 기대 수익률 어떻게 하죠?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의 수익률, 노멀이 될 확률 곱하기 노멀일 때 수익률, 리세션이 될 확률 곱하기 리세션일 때 수익률. 앞에서 했던 이거 두 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수익률은 10.06%가 되는 거죠. 얘와 얘를 6대 4로 섞은 거랑 아마 같아야 될 거예요. 자, 표준 편차 계산해 볼게요. 표준 편차는 아까 이거 구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붐이 될 확률 곱하기 붐일 때의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 뺀 거의 제곱 더하기 노멀이 될 확률 곱하기 노멀일 때의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의 제곱 더하기 리세션일 될 확률 곱하기 리세션일 때의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 뺀 거의 제곱을 구하면 여기까지가 분산. 이 전체에 그 루트를 씌우면 0.5승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 값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0.0192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얘는 퍼센트로 쓰면은 1.92%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 다 끝났고 이 문제는 다 풀었어요. 문제에서 기대 수익률과 분산 구해보자. 분산 대신 우리 표준 편차 구했죠. 표준 편차 그냥 구했습니다. 문제는 다 풀었고. 자, 그러면 아까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기대 수익률을 지금 이렇게 구했지만 우리 가중치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x와 z의 각각의 기대 수익률 아니까 우리는 그 기대 수익률 가지고 가중치 줘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뭐냐면 0.6 곱하기 x의 기대 수익률 더하기 다시 할게요. 0.6 곱하기 x의 기대 수익률 더하기 0.4 곱하기 z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구해도 포트폴리오 P의 기대 수익률 또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자, 가중 평균으로 구해도 역시 0.1006 10.06%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분산 투자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기 위해서 표준 편차의 가중 평균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는 가중 평균보다 작게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얼마나 작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보는 거죠. 가중 평균으로 구하면 얼마 되는지 0.6 곱하기 x의 표준 편차 0.4 곱하기 z의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했을 때랑 실제 표준 편차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구해왔더니 0.0206 이렇게 나왔네요. 퍼센트로 쓰면은 2.07%예요. 자, 이 표준 편차 두 개를 가중 평균했더니 2.07이에요. 실제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가 1.92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이거는 분산 투자의 효과가 커요, 작아요? 2.07이 될 것을 낮춰서 1.92까지 떨어뜨렸어요. 보면 지금 0.15 정도밖에 안 떨어졌죠. 우리가 분산 투자 효과는 언제 크다고 이야기하느냐? 아까 같은 상황일 때 아까처럼 가중 평균으로 했더니 17.15인데 실제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 2.45 17이 될 걸 15%나 떨어뜨려서 2%까지 낮췄으면 이럴 때 우린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효과가 왜 컸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그랬어요. 실제로 분산 투자 효과가 컸어요. 가중 평균으로 구한 값보다 훨씬 작은 15% 가까이 작은 2%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는 가중 평균으로 구한 값 2.07보다 살짝 작은 아주 조금 0.15% 정도 작은 1.92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낮춰진 거잖아요. 표준 편차가 아까 거에 비하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분산 투자가가 별로 안 크게 나왔을까요? 이게 온라인 강의였으면은 제가 이거를 온라인네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서 아마 맞춘 사람은 제가 가산점은 잘 안 주는 스타일이긴 한데 좀 더 예뻐해 줬을 텐데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을까요? 2.07 가중 평균보다 더 낮아진다고 했는데 별로 많이 안 낮아졌어요. 0.15 정도밖에 안 낮았어요. 왜 별로 안 낮아졌을까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둘의 상황의 수가 높은 거 아니냐? 상황의 수가 1에 가까우면 그 두 주식의 상황의 수가 1에 가까우면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작다 그랬죠. 아까 그 그림에서 우리가 봤었죠. 자, 그럼 상황계수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아까 코베리언스도 구할 수 있었죠. 코베리언스 한번 구해봅시다. 공분산 이용해서 우리 상황계수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상황계수 구해보면은 공분산 일단 어떻게 구하느냐? 부음이 될 확률 0.5 곱하기 부음일 때의 X의 수익률 빼기 리세션이랬다. X의 기대 수익률 곱하기 C의 부음일 때 수익률 빼기 C의 기대 수익률,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다 더하면 된다 그랬죠. 노말이 될 확률 곱하기 노말일 때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 곱하기 역시 노말일 때 수익률 빼기 기대 수익률 더하기 리세션이 될 확률 곱하기 리세션일 때의 X의 수익률 빼기 X의 기대 수익률 곱하기 C의 G의 수익률 빼기 C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다 해주면 이게 공분산이 된다 그랬습니다. 계산해 보면 0.00003이 나왔네요. 그러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구해볼까요? 상관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공분산 값을 두 개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눠주면 X의 표준편차, C의 표준편차 이렇게 나눠주면 상관계수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관계수 구해봤더니 0.1961이에요. 자, 그러면 0.2에 가깝네요, 상관계수가. 그러면 표준편차가 그 가중평균으로 한 것보다 낮게 나오긴 했지만 아주 살짝 낮았다. 즉 분산투자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분산투자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만약에 상관계수가 1에 가깝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에 비하면 상관계수가 0.2밖에 안 돼요. 0.19니까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때 분산투자 효과가 작다고 그랬는데 얘는 상관계수가 1보다는 한참 작아요. 0.2 정도니까. 그러면 이거는 상관계수 때문에 분산투자 효과가 낮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자, 지금 이 경우에서 분산투자 효과가 왜 별로 크게 안 나타났느냐? 그거는 아까도 설명했는데 Z는 무위험 자산에 가깝다 그랬어요. 19, 10이니까 얘는 표준편차 거의 없죠. 표준편차가 있긴 0보다 살짝 크긴 하지만 0.49%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Z는 무위험 자산에 가까운 자산이에요. 완벽한 무위험은 아니에요. 왜냐면 10이 아니니까. 10이었으면 완벽한 무위험이었는데 19, 10이니까 완전 무위험은 아니지만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표준편차가 0점대인 그런 무위험에 가까운 자산이에요. 자, 기억나요?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결합했을 때 우리가 궤적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결합하면 표준편차도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그랬어요. 제가 계산을 또 하기는 좀 귀찮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디였어? 이렇게 어떤 A라는 위험 자산이 있고 F라는 무위험 자산이 여기 있게 되면 얘네 둘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얘네 둘은 수익률도 가중평균, 표준편차도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었습니다. 자, 역시 표준편차가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즉 분산투자 효과가 없다는 거죠. 분산투자 효과는 있으려면 이렇게 이거보다 더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분산투자 효과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고 얘네 둘이 있는 직선상에서 포트폴리오가 나온다는 거니까 분산투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가 이렇게 무위험자산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거의 무위험자산에 가깝게 이렇게 돼버리면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섞었을 때 표준편차는 가중평균에 거의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투자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상관계수를 계산했을 때 우리는 이 값을 활용해서 표준편차 1.92% 이거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1.92% 구할 때에는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을 하나하나 이거를 이제 주식의 수익률인 것처럼 봐서 이제 계산한 거였고, 이렇게 안 하고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X의 가중치 0.6, 0.6 곱하기 X의 표준편차 3.12%, 3.12%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C의 가중치의 제곱 곱하기 C의 표준편차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의 가중치 곱하기 C의 가중치 곱하기 X의 표준편차 곱하기 C의 표준편차 곱하기 상관계수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바로 분산이라 그랬고,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전체 그 긴 식의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가 그랬죠. 이렇게 계산하면 1.92% 0.0192가 나와야 될 텐데 해보면 역시 0.0192가 나왔습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면 1.92%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역시 같은 값이 나온다. 네, 두 공식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식의 수익률이 이렇게 확률 분포로 주어졌을 때, 그 경기 상황이 좋을 때 수익률이 얼마, 안 좋을 때 얼마, 그리고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 이렇게 주식의 수익률이 각 상황별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를 이제 확률 분포로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럼 각 주식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그리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를 우리가 해봤고, 지금 우리는 이제 확률 분포 중에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확률 분포를 해본 거죠. 확률 분포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딱 세 가지의 뭐 미래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때 각각 상황에 대해서 수익률 얼마인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형태의 확률 분포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복잡한 형태의 확률 분포를 가져오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식의 수익률이 확률 분포로 나와 있을 때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표준 편차 구하는 걸 해봤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두 개의 주식을 결합했을 때, 그 두 개 주식을 결합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구하는 거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은 이제 그 각각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었는데, 표준 편차는 가중 평균보다 더 작게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증명해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여러 번 해봤는데 항상 그 표준 편차는 가중 평균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많이 작게 나왔고,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 그래서 차이가 크게 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분산 투자 효과가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크지 않은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지금 이 케이스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아까 케이스, 이렇게 A와 B가 서로 반대로 가는 이 케이스에서는 그 분산 투자 효과가 컸었어요. 매우 표준 편차가 가중 평균에 비해 많이 작았었죠. 자,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 많이 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작았다.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어이구, 제 고양이가 자꾸. 자, 이번 시간은 그러면 좀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지난 시간은 좀 길게 했으니까 이번 시간은 좀 짧게 할게요. 이번 주는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위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위험은 우리가 표준 편차로 나타내는데 실제로 네이버나 야후 파이낸스에 가서 이제 그 뭐 위험 분석 이런 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각 주식이나 펀드에 위험 분석 이런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위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왔었어요. 기억나나요? 표준 편차만 있지 않고 그 몇 가지 더 나왔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준 편차 말고 이제 다른 종류의 위험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11장이죠. 11장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고, 다음 주에는 11장을 끝내고 12장까지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라디오스타 보니까 그 이찬원 씨 나오던데 그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 봤나요? 그 예전에 제 수업도 들었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제 평생 한 번도 그 뭐 문자 투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문자 투표는커녕 저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도 한번 눌러본 적이 없거든요.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아, 또 제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문자 투표도 참여하고 그때 제 돈 내가면서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라디오스타 나오는데 아까 잠깐 보다 말았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또 쓸데없는 얘기했네. 예, 여러분들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자,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